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3월 11일 일요일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과천에서는 구경주의 과천벌 국산마 최강의 스프린터를 결정하는 서울 마주협회 장배 대상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일요 하이라이트인 마주협회 장배 서울 구경주는 저희가 후반부에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제26회 서울 마주협회 장배를 맞아서 서울 마주협회는 이 경마팬 이벤트를 시행을 합니다. 당일 시상대 옆에 마련된 명예전당 앞에서 인증사실 찍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 서울 마주협회장으로 보내주시면은 이 기부천사 경주마 텀블러를 경마팬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1일자 오늘의 경마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예측되는 전개 상황과 마필 고유 능력을 정밀 분석해서 해당 경주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5등급에서 기복을 보이는 말, 그리고 직전에 입상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마필들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자, 입상 도전마들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는데 펼쳐지는 전개 상황과 당일 주로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될 레이스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김지영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우선 인코스 자리하고 있는 이번 제주의 바람이 눈에 들어오네요. 사실 직전 경주 그리고 데뷔전 내용만 보더라도 선행을 나서고 압박이 있을 경우에 좀 뒤가 무너지는 뒷심이 좀 약하게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동진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교체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의 바람의 선행 강공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직전에 아쉬웠던지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합니다. 문세영 기수로 안장 강화하고 이번에 네츠 게이트 단공 선행 작전이 예견됩니다. 2번 제주의 바람이 선정이 됐죠. 충분해 보이고요. 자, 이번엔 백동일 의원 역시 이번 제주의 바람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제주의 바람 같은 경우는 앞말입니다. 앞말이다 보니까 직전 선행을 나서고도 압박을 심하게 받고 무너졌지만 문세영 안장 속에 2주 만에 짧은 출주의 의미 자체도 이번 경주만큼 입상을 하겠다는 마방의 의지가 돋보이고 있는 만큼 경주 편성의 경주 편성 자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로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3번말 일각수가 후순위에서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겠죠. 스피드에 비해서 결정력의 여유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 경주를 통한 빠른 회복세, 직전 경주 썬더마린과의 격차도 거의 없었어요. 썬더마린한 마필 역시도 이 다음 경주 승급전에서 늘어난 거리 도전했는데 그 거리 자체에서 3위권에 마크할 만큼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일각수의 성장세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만 볼드나이너가 마체가 굉장히 얇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중반 이하의 주폭은 여유가 많습니다. 매번 입상 당시가 코스 이점을 최적화해서 코스 이점 속에서 탄력을 보였던 마필인 점을 감안을 하면 직전 밀린 게이트 속에서도 주폭을 보였던 볼드나이너. 부중 자체가 높다 하더라도 상대 강하지 않은 만큼 마지막 역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요배통 때문에 주기가 늘어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선두가담 스피드는 여유가 좋은 바깥쪽 10번만 에클러어 드림도 훈련 시의 모습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선두권 무리 없이 가담만 해주는 조건이라면 역시 버틸 가능성은 열어두고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반이 빠르고 경합성 선두 레이스도 너끈히 이겨낸 3번 일각수를 맞상대마로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역시도 3번 일각수를 이번 제주의 바람의 맞상대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를 통해서 걸음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 3번 일각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인코스 차지하고 있죠. 승급전이어도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거기와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들, 선두권이 무너질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되겠는데요. 7번 볼드 나이너 그리고 1번 루비 벌킨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7번 볼드 나이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라스트의 끝걸음, 앞이 혼전이다 싶으면 언제든지 날아오는 그 추임력이 매력이 있는 말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 1번 루비 벌킨은 그야말로 복병이 되겠죠. 앞선이 모두 무너졌을 때의 대비책으로 1번 루비 벌킨의 추임력까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병 전략으로 1번 로비 발킨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최단거리 레이스에 인코스 2두의 마필이 눈에 띕니다. 2번 제주의 바람, 3번 일각수인데 이 전개 구도도 극명하죠. 2번 제주의 바람은 이번에도 선행 시도할 듯합니다. 자, 문수영 기수의 강공선행 작전 충분히 주의할 듯하고요. 3번 일각수는 직전에 썬더마린을 의도적으로 앞선에 보내놓고 따라가면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였단 말이죠. 이번에 2번 제주의 바람과 굳이 경합을 할 필요 없이 보내놓고 차분하게 2선 따라가며 종반 한 발 우수한 결정력 발휘할 듯하네요. 7번 볼드라이너는 마체가 얇기 때문에 경합을 피하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가 중요한데, 자, 직전에 그런 전개를 펼쳐냈죠. 초반에 의도적으로 제어하고 후미 전개, 차츰 간격을 좁혀가며 막판에 좋은 결정력. 자, 이번에도 내치게 빠른 말도 보내놓고 막판 한 발 우수한 결정력 역습 가능한 7번 볼드라이너까지. 네, 서울 이경주는요. 2주 만에 서둘러 출전 안장 강화했죠. 강공선행 작전 2번 제주의 바람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다소간 기복을 보이는 말들. 자, 이번에 이 경주 거리의 변화, 경주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최근에 졸전을 펼쳤던 말들의 충분한 선전이 기대가 되고요. 상수의 이어나갈 마필도 여러 눈에 띕니다.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릴 방송 추천 경주 서울 4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전마들이 기복을 보이는 원인이 분명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들의 서력전을 우선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중심축으로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 5번 마차부차입니다. 직전 경기는 출발 자체가 좀 주춤했어요. 좀 멍하게 있다가 게이트가 열렸고 이후에 바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최하위권에서 응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추임력을 보여줬었던 말이 바로 5번 마차부차죠. 즉 단거리에서는 선행이든 추입이든 어떠한 전개로도 자신의 스피드를 발현할 수 있다는 점이 5번 마차부차에게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 10번 백상군주 컨디션 회복세에 뚜렷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8번 곤설 역시 제가 봤던 일에 가장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기대치도 높죠. 2번 백투백 같은 경우에는 안장이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기대치를 가져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일 상태까지는 좀 꼼꼼하게 체킹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복말들의 서력전이 기대되는 4경주 주력 한방의 힘으로 기쁨 나누겠습니다. 네, 5번 마차부차 설명드렸다시피 초반 전개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충돌로 초반 뒤쳐졌지만 종반에 압도적인 걸음을 보였죠. 기본적으로는 선두 선입형 마필로서 직전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대의 도전권들이 혼재한 접전 구도인데, 자, 역시 전개상 유리하고 이번에 의도적으로 1300m 출전하는 마필, 의지 강한 마필 정확하게 한 방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종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종일위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상승세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이 일단 눈에 들어오고요. 현등급에서도 충분히 단거리 경쟁력을 갖춘 마필 여러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도전권 세력들의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인기마 접전 구도로 예측이 되는
서울 오경주인데요. 지금부터 백동일의 연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오늘의 방송 추천 오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승급하는 마필들의 전력의 성장세 굉장히 거침없죠. 현등급 자체에서의 마필들은 모두 기복을 보이고 있어서 상대적인 마필의 능력과 전개 체크가 무엇보다 중요한 구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능력 상승세의 모습이 워낙 막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외곽의 11번마 강토마는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이번 경주까지는 좀 더 믿음을 갖고 인사를 드려볼 수 있을 텐데요. 데뷔 전 놀랄 만큼 주폭의 여유를 보였었죠. 초반에 상대 마필의 충돌 피해 속에서 전개가 후미까지 밀렸던 마필입니다. 직선에서 내축 취입 탄력 하나만으로 입상을 차지했었고 직전에는 불리했던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고 고전했음에도 마지막 직선에서 여력감 있는 주폭으로 막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성장세의 마필들이 몇 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지금 자체 구도에선 선행권 경합이 불가피한 구도인 만큼 강토마의 취입력, 강토마의 탄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순위 도전권 세력들 중에서는 인코스 부여받은 1번마 프리모, 선행력이 여유가 많습니다. 다만 흙을 맞기 싫어하는 전력에서 인코스 이점 자체에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모래를 피한 전개를 펼칠 걸로 판단되는 만큼 코스 이점 활용할 수 있는 전력 강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마 불의 속도와 9번 매니스마트,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앞말이지만 선두력에 대한 여유가 워낙 강한 만큼 현등급 5등급까지는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인 3대의 전력 간의 구도 속에서도 편성 구도에서 잘라드릴 마필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요. 그 외의 복병권, 스피드 청룡과 축복의 열매, MJ 로드와 바깥쪽에 포진되고 있는 개척자까지 그 외의 마필 중에 복병권의 전력도 한두 꼼꼼하게 체크해놨습니다. 자신 있는 압축과 강한 환수까지 최선의 성적으로 인사드릴 오늘 오경주입니다. 네, 데뷔 후 두 차례 경주 모두 입상한 신의 능력마저 11번 강토마,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 관계없이 전개를 저렇게 풀어내는 장점, 게이트 유불리도 상관없이 좋은 전력을 보이죠. 승급전에서도 능력 발휘 11번 강토만을 중시권의 마필로 강조해 주셨고요. 이 도전권들 비슷한 능력의 마필들이 현장 배당판 중구난방 팔려나가겠지만 백동일 의원이 정확하게 잡아낸 전개 유리마 또한 의지 강한 마필, 상태감 좋은 마필, 삼박자가 고른 많은 마필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레이스로 보입니다. 앞선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고요. 결국은 직선 한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에게 입상 찬스가 도래할 듯한데요.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1700m 별정 형식으로 펼쳐지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전력 차이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전개 자체, 전개 양상이 중요해지겠는데요. 전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놓진 않았습니다만 이 편성에서 내가 선행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은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12번 로얄아모스가 정말 도주성에 가까운 선행형 말인데요. 외곽으로 밀려있는 그 불리함을 극복해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대안으로 선두권에서 실질적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말로는 7번 비드타운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10번 성은강자 함께 응수해서 7번이 이끌어 나가는 레이스를 한 선의권에서 격차를 벌리지 않으면서 쫓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6번 빅스카이, 그다음에 2번 미스터 터너는 상대적으로 건너편 직선주로에서는 추입형의 전개를 보이게 됩니다. 자, 7번 비드타운이 이끌어 나가는 실질적인 레이스 속에 10번 성은강자가 코너를 돌면서 얼마만큼 거리를 좁히느냐. 여기에 만만치 않게 중요한 포인트가 6번 빅스카이입니다. 사실 6번 빅스카이의 입상 당시 전개는요. 이 3코너를 지나는 그 시점에 선행마와 간격을 3마신 이내의 격차까지 바짝 좁혀 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번 경주의 승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미스터 터너 역시 여태까지 단거리에서는 더 빨랐던 말들에게 밀리면서 추입으로 응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혈통상으로나 체형상으로나 그 코너 4개 도는 1700m 거리가 부담이 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인코스 2점을 살리는 선입권의 적극적인 전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비드타운이 이끄는 레이스를 6번, 10번 이 두 마리가 얼마나 빠르게 압박을 해오느냐, 얼마나 빠르게 간격을 좁혀오느냐가 이번 경주 결승선 직선주로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고요. 2번 미스터 터너 역시 모래를 안 맞는 외곽에서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비드타운이 외곽을 두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 경주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부분, 여기에 레이팅이 이제 간당간당하게 걸려있는 10번 성은강자, 6번 빅스카이 이 두 마리 말, 6번 빅스카이는 이제 부담 중량 올라간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담 중량에서 이미 경쟁력을 하이든급 시절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너끈히 추입력 발휘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미지의 세력 2번 미스터 터너가 얼마만큼 빠르게 추입력을 발휘해 주느냐가 이번 경주 복병이 되느냐 마느냐의 향방을 가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7번 비드타운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결 이 전개가 유리해진 말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7번 비드타운. 어쨌든 선행인 12번 로얄아모스가 앞선을 지배하고 이 선에서 경합 없이 아주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으로 7번 비드타운을 강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백동일 위원 역시 도전 가능한 마필들 복병 전력까지 소개해 주시죠.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뭐 편성이 좀 좁혀졌기 때문에 좀 비슷한 모습은 있는데 약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 역시도 저는 10분만 성강제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했어요. 이 마필이 원래 호흡기가 좋지를 못했던 모습 때문에 이제 후두 성향수를 시행을 하고 나서 공백 이후부터 꾸준하게 주폭을 살려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기수와의 호흡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 선두권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서 선임 능력 성강제 선전을 성장사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7번 비드타운의 선임력과 외측으로 삐지는 모습이 좀 잡혀가면서 기본 성장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빅스카이 선전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뭐 미지의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미스터 터너도 흙을 안 맞는 전기에서는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저 역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마피를 배제하셨기 때문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4번마 챔피언 글로리죠. 물론 이제 혼합 외산 마필과의 경쟁에서 항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 5등급 이제 국산 마필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좀 키워왔던 마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늘어난 거리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충분한 휴식 속에서 도전을 했던 외산 마필과의 경쟁에서도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충분한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 기승하고 있고 코스 2점 전 이번 경주라면 선임 능력 가능한 챔피언 글로리도 결코 무시 못한다 할 수 있을 텐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4번 챔피언 글로리는 안장이 더 무서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챔피언 글로리는 현 등급에서는 확실한 결정력 보여주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인데요. 4등급에서 이제 입상을 한번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선두권이 선행을 나서야만 했던 말들이 모두 몰락을 하면서 어부지리를 차지했었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경주에는 선두권에서 선입권 그리고 추임막까지 빡빡하게 경주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번 챔피언 글로리의 라스트는 조금 무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네, 과연 서두를까요? 막판에 한 발 몰았을까요? 4번 이 챔피언 글로리. 직전에는 이제 공백이 있었고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진 가운데 100% 컨디션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했을 때 이번에 정상 주기 돌아와서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7번 비드타운 선입견 끈끈한 전력, 10번 성은 강자 최근에 동거리 강자급 마필로 거듭났죠. 자, 김지영 의원이 서두에 설명해 드렸던 어찌됐든 내가 선행이다. 12번 로얄아모스. 물론 최근에 모든 이제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 걸음 무뎌져 1700m 입상 실패했지만 자, 이번에도 어쨌든 선행입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이 이제 가볍게 형성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 임기영 기수가 3번째 3세번입니다. 강공이 예견되는데 자, 김지영 의원 요 12번 이 로얄아모스 요거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로얄아모스가 선행을 나갈 때 모습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좋아는 하는데요. 너무 성격이 급하죠. 지나치게 도주성에 가깝기 때문에 정말 가볍지 않은 이상 주로 자체가 뒷심을 발휘하기 너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로얄아모스의 선행 바로 뒤에 자리 잡을 7번 비드타운이 실질적으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12번 로얄아모스는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런 이견
있을 수 있다 이런 평가인데요. 근데 결국 7경주는요. 2선에서 혹은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7번 비드타운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들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사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상승세 4등급 마필들 대거 출전한 최단거리 1000m입니다. 또한 이번에 실전 변화 타이밍을 도래한 이 복병 전력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안쪽에 이번 오픈 챔피언입니다. 직전 경주 1000m 챔피언에 올랐죠. 당시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어요. 착지 불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밀어 선입 가담을 했고 직선에서 압도적인 축복감비 탄력으로 최단거리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죠. 최근에 1200 뛰다가 1000m로 거리 내리며 선입권 아주 끈끈한 전력을 보였던 이번 오픈 챔피언. 이번에도 흐름이 은근히 빠르게 진행되겠습니다만 내선에서 2선 가담하고 종반 월등한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이번 오픈 챔피언의 선정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요. 8번 뷰티풀 액트가 이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고 이 선행을 나서는 조건이냐 오늘 따라가는 조건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능력 편차가 보이긴 합니다. 헌데 이번에는 3번 곱다를 제외하고는 빠른 말이 없고 이 8번 뷰티풀 액트 적임 조인건 기수 기용으로 강공 선행 작전 1승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6번 위스퍼 위시가 과거 이제 사연이 좀 있었던 말이죠. 우후지 봉화지겸으로 2016년도 12월에 능검 통과하고도 오랜 휴양 공백이 있었어요. 직전 2월 9일 4세 때 데뷔했습니다. 갈 길 바쁩니다. 당시에도 좋은 능력 보였어요. 이 출발 후 충돌 여파로 3선 가담하는 중속 스피드를 보였고 이 코너에서 모래 맞고 전개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다시금 올려붙이는 근성 있는 끝걸음의 여력. 흐름 빠른 레이스에 당시 3차까지 했던 말이죠. 귀몽기를 출중히 갖춘 신마로 보이고요. 4세 데뷔한 말이기 때문에 뒤돌아볼 필요 없죠. 이번에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6번 위스퍼 위시가 되겠고요. 여기에 9번 두바이 포워드가 거리 내려 직전에 1000m 거리 드디어 입상을 차지했는데 당시 뚜렷하게 결정력 보강된 모습 속에 역시 최단거리에서는 선의관 끈끈한 전력을 충분히 발휘했던 말이죠. 이번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하지만 다시금 최단거리 의도적인 출전에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9번 두바이 포워드까지 추천드립니다. 결국 흐름 빠른 레이스의 인코스 최적의 선입전으로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은 단거리 강자죠. 2번 오픈 챔피언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만큼은 MC하고 마번이 거의 똑같습니다. 오픈 챔피언으로 필두로 해서 위스퍼 위시, 뷰티풀 액트, 두바이 포워드까지 보는 시각과 중심축에 대한 믿음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한데 좀 조심하고 싶은 마필이 한두 있어서 이 마필이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 유일하게 이번 경기에서 제일 고민이 됐던 마필이 7번마 오렌지 마린이라는 마필이었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이제 개인 대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고 공백전에 체중이 많이 불었던 모습에서도 가볍게 공백전 마치고 입상 당시 1월 달의 경주는 정말 날라왔었죠. 정말 놀랄 만큼 주폭을 보이면서 기대 이상의 주폭을 보였던 전력으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운영의 미스로 좀 실패를 했습니다만 호흡이 좋은 김혜선 기수의 안장이라면 취임력에 대한 기대치 이번 경주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좀 평가하고 있는데 이마필에 대한 평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고민했던 말인데 지난 1월 19일 날 첫 입상 시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서 압도적인 취업으로 입상을 했었죠. 직전에는 오히려 그 전보다는 좀 서두른 감이 있어 무너졌지만 이번에도 어떻게 이제 전개를 풀어나가는 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앞선 흐름이 빠릅니다. 오히려 1월 19일 입상 시처럼 철저하게 참고 앞선이 몰락하는 그 타이밍에 스퍼트를 해준다면 이 7번 오렌지 마린도 최대 역습 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보고 있는 시각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 이번 오픈 챔피언의 순발력 그리고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8번 뷰티풀 액트와 6번 위스퍼 위시의 강공, 필연인 상황까지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는 바인데요.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말은 사실 3번 곱다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골막기로다가 좀 고전을 해왔었단 말이죠. 승급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전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만큼
이제 회복세 뚜렷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훈련 시에도 탄력감이 모두 살아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 곱다. 이 말이 선두권에 바로 가세를 해본다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3번 곱다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이제 편하게 선행을 나선 조건에서 최단거리 우승 전력이 있고 최근에 좀 기복을 보이긴 합니다. 최근에 직전에 이제 선행 나서서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자 이번 경주 코스 이점에 이제 선행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외곽의 8번 뷰티풀 액트나 이제 10번 특급 감동 등등의 선행형 마필 혹은 이선의 압박을 얼마만큼 이겨내는가가 관건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최근 보여준 경주력이라면은 아주 편하게 압박 없는 선행 조건에서 가능한 전력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편성이 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의 단거리 강자급 마필이죠. 선입관 끈끈한 전력에 2번 오픈 챔피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상승세의 현등급 암말들 대거 출전했고요. 최근에 전개 미스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에게도 이번에 서력전이 될 듯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말은 안쪽에 2번 잘루즈입니다. 자, 직전에 이제 게이트웨이가 또한 1700m 출전했죠. 중거리 출전에 코너 4개짜리. 초반에 선행 나섰다가 강탈당하고 그래도 막판까지 어느 정도 중거리까지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죠. 이번에 거리 대폭 내려 1300m 코스 이점에 단독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요. 여타의 마필들에게 압박받는다 혹은 자 선행 말을 보내놓고 따라가더라도 내선에서 최적화된 전개로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 2번 잘루즈의 선전 기대치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외곽의 11번 스타켓이 자 최근에 연달아 입상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번에 승급전에 직전보다는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자 선두권에서 상당히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고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내선에 내측의 선행마들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전력 11번 스타켓이 되겠고요. 안쪽에 1번 블루울프가 최근에 연속된 인기 대비 졸전 최근 두 차례 경주는 모두 게이트 외곽에서 특히나 직전에는 초반 자리 선점이 실패하고 또한 높은 고개를 적절하게 제어를 못하고 좀 아쉬움이 컸죠.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기본적으로 출발 이후 순발력도 갖춘 가운데 인코스 최적 전개가 보장된 만큼 최근에 연거푸 출전을 만해 1번 블루울프고요. 여기에 9번 그린케이가 최근에 앞말 편성에서 연승 가드로 이어가고 있고 자, 선두권에서 모래 들맞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를 하면은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갈 듯합니다. 여기 4번 러브잇도 직전에 동거리 입상 전력, 선입관 끈끈한 전력이 보장된 만큼 복병 전력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이네요. 결국 8경주는요. 경주거리 대폭 내렸고 인코스의 전개 유리해진 2번 잘루지를 중심으로 자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자 훈련 상태감이 좋고 의지 강한 마필로 엄선해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서울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200m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 과천벌 최강의 스프린터를 결정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경마의 하이라이트가 될 마주협회장배죠. 앞말 8번 리드머니 한두 출전하고 오로지 모조리 순말이죠. 순말들 57kg의 부중. 자, 직전에 세계일보배 대상경주에서 입상했던 또한 함께 출전했던 마필들 간의 리턴 매치죠. 1등급 그리고 2등급의 단거리 강자급 마필들 총출동한 이번 마주협회장배의 우승과는 어떤 말이 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네요. 자, 백동일 의원, 일단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저는 국마 시티스타를 주목합니다. 직전 세계일보배의 대격돌 리턴 매치가 될 텐데 사실 시티스타는 서울 경마 자체에서 1등급까지 1400거리에서는 어떤 상대들과 뛰어도 결코 밀리지 않는 강한 주폭을 갖추고 있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전력이죠. 직전의 경주는 사실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대상 경기는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선입권 전개 잘 풀었어요. 직선 주폭도 여유가 많았는데 내측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8번마 상간마마가 안으로 기대는 바람에 코스가 살짝 막혔죠. 틀어나오는 과정 때문에 그만큼 목차로 지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레이스라면 어떤 전개로도 여유감을 표출하고 있는 9번 시티스타, 직전의 서륙전 이번 경주 가능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승 전력으로 보셨네요. 9번 시티스타, 작년도 국제신문배에서도 파워블레이드와 트리플 라인 이어서 3착을 할 정도로 이 최강의 1등급 편성에서도 재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죠. 9번 시티스타를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역시 9번 시티스타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9번 시티스타가 서륙전을 펼쳐줄 것이다. 라는 기대치 저 역시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마루는 직전 경주 역시 아쉬웠었던 목차 3위에 그쳤던 말이죠. 6번 천지스톰을 먼저 추천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가 1200m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상당히 외곽을 돌게 되면서 엄청난 분리로 작용을 했었죠. 이번에는 비교적 인코스 차지하고 있는 6번 천지스톰의 선입, 추입, 모두 가능한 전개 이점 노려봐야 되겠고요. 이 편성에서 선행이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10번 오레이즈 위너의 강공 선행 꼭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세계일보배 우승마 1번 파이널 보스의 추임력까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경주입니다. 네, 오히려 직전에 인기 1위였죠. 세계일보배 때 6번 천지스톰 외곽 불리함을 극복 못했는데 이번에 다른 모습 보여줄 듯하고 단독 선행이죠. 디펜딩 챔피언 10번 올웨이즈 위너의 1승 기대치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백동일 의원 상대마 소개해 주시죠. 저는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했던 1번 파이널 보스가 눈에 띄네요. 정말 직전의 경주는 문세영 기수의 기승으로 빛이 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초반에 전개 차분히 정말 잘 참았습니다. 참는 구간까지 잘 참고 직선 구간 몰아줬을 때 정말 옆에 누가 있는지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열악감을 발휘해 줬었죠. 코스 이점 속에서 최근에 모래 반응도 좋아지고 있는 파이널 보스라면 다시 한번 연투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6번마 천지스톰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역시 천지스톰이란 마필 역시도 모래 반응이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최근에 그런 부분들도 완화되고 있는 모습에 좀 더 타이밍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주 편성인 만큼 역습 가능하게 평가하고 있고요. 두 분 다 선행 마필로 이제 올웨이즈 위너를 지목했는데 저는 반대로 라운 매직을 좋게 봅니다. 라운 매직이라는 마필이 최근 8번의 경주에서 7승을 거둔 마필이에요. 한 번의 경주는 공백전이었기 때문에 아쉬웠을 뿐이고 7승입니다. 모두 선행을 가서 이번 경주 직전의 경주도 안쪽에 있었던 올레이즈 위너가 있다 보니까 2선에서 선행을 장악 못했지만 이번에 반대가 됐었죠. 라운 매직이 선행을 장악하는 조건이라면 저는 이번 경주 버틸 수 있다 평가하고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두 위원 모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의 선행마를 복병 전략으로 말씀하셨네요. 백동일 의원 7번 라운 매직을 복병 전략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흐름 빠른 레이스 1200m입니다. 7번 라운 매직, 10번 올웨이즈 위너가 선두권을 빠르게 하이페이스로 이끌 것이고 저는 6번 천지스톰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직전에는 너무나도 전개가 불리했다. 그 한마디로 3착, 목차였죠. 하지만 이번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고요. 흐름 빠른 단거리에서 참고 한 발 거의 바닥 추입으로도 입상을 할 정도로 압도적인 결정력을 보이고 있죠. 이번에 조재력 기수 기용인데 굳이 직전처럼 외곽 심하게 돌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힘 한 배 중선 입전 막판에 한 발 월등한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6번 천지스톰이죠. 여기 1번 파이널 보스 직전에 초반에 철저하게 참고 후미 인코스에서 막판에 아주 좋은 결정력 다시 한번 문세영 카드고요. 9번 시티스타 역시 직전에 2착 목차였죠. 충분히 도전 가능해 보이고 저도 이제 복병 전력으로 12번 동천의 아침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대상 경주 작년에 10월 달에 부산 내려가서 국제신문배 쟁쟁한 1등급 말과의 결투에서 5차까지 했는데 최근에 연달아 2연속 입상의 상승세, 게이트는 외곽 밀려났습니다만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선의권에서 참고 한 발 막판에 가능해 보이고 직전에도 1등급 최강 편성에서 우승할 정도로 1등급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말이죠. 12번 이 동천의 아침까지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올 시즌 마주오 패장배 대상 경주 서울 구경주는요. 직전에 통하는 2착에 아쉬움을 만회할 9번 시티스타. 직전처럼 불리한 전개를 펼치지 않고 스마트한 전개로 아쉬움을 만회할 역시 6번 천지스톰, 9번, 6번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오리 1200m 혼합 3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부산 경마가 1등급 경주가 없어요. 이 부산 6경주가 엔간하면 1등급 경주인데 3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흐름이 빠르고 이 19주에 2두의 마필 선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선입견 끈끈한 전력 혹은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말도 여러 눈에 띕니다.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쉽지 않은 구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현득음의 마필들은 좀 기복이 심하고 상승세의 마필들은 검증의 시점이라서 좀 고민은 많았지만 누가 더 가장 보여줄 가름이 앞서 있을까 평가를 했을 때는 외곽에 있는 11번 킹 오브 글로리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자체에서 선행, 선입 모두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고 직전 경주에서도 여유감 있는 모습으로 지금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게이트가 밀려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상대주 중간권의 마필들 이외에도 전기는 충분히 나온다는 판단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고 있었던 것은 금요경마에서 출전을 했던 포나인즈라는 2000m 출전한 마필과의 동반 병합 훈련에서는 오히려 킹 오브 글로리가 여유감을 표출할 만큼 지금의 상태에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성장세의 전력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경매가 1억 9천만 원쯤 고가의 말이죠. 기대만큼 최근에 연투 이어가고 있는 이 11번 킹 오브 글로리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말로 평가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단거리, 선행이 유리하죠. 4번 러닝삭스 먼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 역시도 상승세에 먼저 주목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단거리이기 때문에 인코스가 유리하다는 점에 점수를 준 부분입니다. 4번 러닝삭스의 경우에는 직전 경주 아주 약편성이었음은 인정을 합니다만 정말 공백이 길었었던 상황 속에서 확 달라져 있는 모습으로 공백 복귀전을 우승으로 장식을 했단 말이죠. 승급전이어도 충분히 단거리에서는 자신의 선행력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관심 갖고 공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19주의 동반 출전마저 4번 러닝삭스 직전에 황굴탄템 면모. 자, 직전에 보여준 능력이 다는 아니다, 더 보여줄 거름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번엔 백동일 의원 상대 마들 소개해 주시죠. 상대 마필 중에서는 현등급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안쪽 3번마 당대거함이 눈에 띕니다. 과거부터 좀 흙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좀 전개를 수월하게 풀어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주폭 하나만큼은 여유감이 상당을 좀 표출하면서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의 상대권의 선두권의 마필들이 경합 자체는 불가피한 구도이기 때문에 최적 전개 이후에 한 발이 가능한 3번마 당대거함은 반드시 편성의 모습에서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말치고는 대단한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7번마 부경 대박이란 전력이죠. 승급전에 거리가 들고 앞말인 만큼 상대들과의 검증이 필요한 모습이긴 하지만 에버그린 트리와 경합성 플레이에서도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은 한계치의 걸음을 보여주지 않는 만큼 7번마 부경 대박의 스피드도 반드시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5번마 영웅 일기도 안쪽에 있는 3번마 당대감과 필두로 해서 추입 자체에서 한 발의 여유가 좋은 만큼 동거리 적인 거리 만난 5번 영웅일기의 최대 역습까지는 가치가 충분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단독 선행이죠. 7번 부경대박의 1승 기대치, 종반 역습갈 추입, 3번 당대 거함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상대 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역시도 선두권 공략해 나갈 수 있는 말들 11번 킹 오브 글로리 그리고 MC께서 단독 성행으로 말씀해 주셨던 7번 부경 대박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번 킹 오브 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더 보여질 걸음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4번 러닝삭스를 압도하는 걸음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요. 7번 부경대박은 아무래도 늘어난 거리에 대한 첫 도전이 얼마만큼 주요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 다소 낮게 내려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번 당대거함, 앞서 백동일 의원이 상당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라스트의 한 발 그리고 선임력을 발휘한다라고 한다면 3번 당대거함이 제격일 것 같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19조 김영관 마방에 동반 출전하는 마필, 그 마필 2마리 상당히 핵심 포인트가 될 듯한데요. 그중에서도 능력 우위로 보는 말은 11번 킹 오브 글로리입니다. 작년 데뷔전 출전 이후 휴양 공백이 있었고요. 이후 연투 이어가고 있는데 흐름 빠른 레이스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입상을 하고 있죠. 특히나 직전부터 망사가면을 해지하고 이제 출전을 하면서도 모래 민감성이나 주행 안정화 상당히 잘 이루어진 가운데 역시 고가의 경매가답게 그야말로 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1번 킹 오브 글로리 앞으로도 일치월장한 말로 강조 드려보겠고요.
자, 여기에 7번 부경대박은 거의 도주에 가까운 선행마저 그렇게 초반에 무리하게 선행 나가서도 1000m 거리였지만 항상 종반까지 걸음이 좋았어요. 여기 6번 샌디에고 마린이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추입으로 가능성이 엿보였죠.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선두 선입형 마필이었는데 당시 직전에 의도적으로 추입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 초반에 충돌 여파로 외곽에 밀렸고 후미로 쳐졌지만 막판에 정말 최후미에서 원단 추입을 했는데 압도적인 걸음을 보였어요. 자, 이제는 이제 전개를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레이스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낸 장점이 있고 직전 대비 4kg이나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추입마 잘 타는 사토시 연장의 6번 샌디에고 마린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1번 새로운 법칙이 직전에 외곽 게이트 배정에 끌려서 다소간 좀 어려운 전개를 펼쳤고 1600m였죠.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 내측 최적 전개가 가능해 보이고 과거 1월 17일 날, 1월 7일 날이었죠. 1번 게이트에서 내선 최적 전개로 동거리를 입상한 전력이 있습니다. 최대 곡병 전력으로 1번 새로운 법칙까지 말씀드려 봅니다. 결국 부산 6경주는요. 19조의 2마리 마필이죠. 능력 우위 11번 킹 오브 글로리 그리고 직전 보여준 능력이 다가 아닙니다. 더 보여줄 능력이 있어요. 연투기 대치 있는 4번 러닝 삭스 2도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에 1등급 승급하는 능력 상승세의 시네마는 아니고 능력 상승의 마필들 상당히 눈길이 가는 가운데 그래도 1등급 관록의 마필들이 이번에 약해진 편성호기를 만나 최근에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듯합니다. 은근히 인기만 접전 레이스로 예측되는 1등급 경주죠. 이 10경주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1등급 경주고요. 1등급 중에서도 변화가 덜인 기복형의 마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의 마필들 상승세의 주폭을 보여주는 승급하는 마필들의 검증의 요건이 필요한 조건인데 그 마필들의 조건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그 마필들과의 경합에서 어떤 마필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상대적인 체크와 능력에선 우선적인 4두의 집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자, 소개드릴 전력들 1번, 6번, 그리고 9번, 10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전기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초반부 전개에선 역시나 발군의 순발력을 자랑하는 전력이죠. 6번만 미소왕자가 무리 없이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해낼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6번만 미소왕자가 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시원하게 선두권을 장악해 나갈 가운데 외선이지만 선행선입 자유로운 전력이죠. 외곽 10번만 삼성불패가 그 흐름에 편승하면서 차분하게 2선에 가담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상대 좋아진 구도 속에서 인코스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진 만큼 한 템포 빠른 조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1번마 소통시대 그리고 승급전을 치르지만 기본 중속감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주폭 좋은 9번마 문학지프도 충분히 사정권을 찾아갈 수 있는 구도입니다. 자, 6번, 10번, 1번, 9번 가벼운 전개 속에서 직선까지의 모습이 이어질 텐데 역시나 성장세의 전력 중에서는 저는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전력은 바깥쪽에 있는 전력이죠. 자, 10번마 삼성불패라는 전력입니다. 데뷔 초에 삼성불패라는 마필 자체는 힘은 워낙 좋았습니다만 모래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흙을 맞는 전개에선 최악의 레이스도 펼쳐왔던 전력입니다. 경주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순치가 됐고 늘어난 거리에서 오히려 선행권 장악까지 가능할 만큼 스피드의 여유를 보여왔던 전력이에요. 최근의 모습은 선행뿐만 아니라 참아주는 선입 그리고 후미권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도 입상을 차지할 만큼 전천후의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죠. 1등급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6번마 미소왕자가 선두권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중간권 선입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10번마 삼성불패 이번 구도에서도 여전히 상승세는 이어나갈 수 있는 구도를 만났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후자권 도전권에선 최적 전개 가능한 1번마 소통시대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박병윤 기수하면 떠오르는 마필
소통시대죠. 2015년도 대통령배에서 아쉬웠던 운영 속에 코차 4차, 강인했던 능력을 보여줬던 국산 마필로는 1등급 중에서 강자급의 마필로 손꼽히는 마필입니다. 최근 강해진 흐름과 상대 틈에서 졸전에 졸전을 거듭했지만 그래도 꾸준한 주폭을 보여왔던 전력이에요. 상대적으로 레이팅이 높기 때문에 부중은 높습니다만 이미 57.5의 부중까지는 극복을 해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 약한 내측 최적의 전개라면 1번마 소통시대의 기본 능력,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장세의 세력인 9번마 문학지프도 이번 경주에선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어린 3세 마필의 인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잠재력의 여유가 워낙에 좋은 전력이기도 해요. 500kg가 넘는 덩치마임에도 초속과 중속의 여유가 상당히 강하죠. 직전에 2등급 다소 약한 구도에서의 선전이긴 했습니다만 늘어난 거리를 한 번에 우승으로 극복할 만큼 여유감과 아직은 잠재력의 한계가 없는 터라 다행스럽게도 1등급 강자를 피한 이번의 구도까지는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무시할 수 없다. 9번마 문학지프입니다. 또한 기습 능력 자체는 관심이 필요하지요. 6번마 미서왕자. 전개를 끌어주면서 끝까지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선행권의 마필입니다. 활막의 여파로 고생이 심했던 마필로 휴양 기간 동안 거세를 담행했던 모습이죠. 최상의 상태로 공백전을 맞이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행 이후에 다소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스피드만큼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힘적인 모습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이번의 경주. 가벼운 주로 요건에서 미서 왕자의 스피드는 반드시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 자체에서는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세력이죠. 10번마 삼성불패를 필두로 해서 오랜만에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난 조건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진 1번마 소통시대,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성장세의 세력 3세마 9번마 문학지프, 기습으로 끝까지 버티기 노려볼 수 있는 스피드의 6번마 미소 왕자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10경주입니다. 네, 백종열 위원은 이 상승세의 승급마저 10번 삼성불패를 이번 경주 우승 가능한 전력까지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승급전에 4kg 대폭 감량 혜택, 장거리 이미 1900m까지 너끈히 극복해낸 전력이죠. 김병진 마주의 청담도끼에 이은 1등급 히트작이 될 수 있는 10번 이 삼성불패에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위원, 입상 가능한 마필과 도전권 복병 전력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레이팅 105 이하의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기복마들이 편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상승세에 우선 방점을 찍어보겠는데요. 저는 시각은 비슷하지만 그 중심에 9번 문학지프를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9번 문학지프 같은 경우에는 선입, 추입이 모두 자유로운 유형인데다가 직전 경주 처음으로 도전했던 1800m 경주를 아주 호기록으로 당시 TSI가 7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58초대를 끊었다는 것은 상당한 호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더욱 가벼워진 주로라고 한다면 앞이 빠르지 않은 이번 구도에서 9번 문학지프의 선전 기대치 높여볼 수 있겠습니다. 10번 삼성불패에 대한 기대치 역시 저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행을 6번 미소왕자가 나선다라는 부분까지 동의를 하겠는데요. 선입권이 조금 허술하죠. 그 선입권에 응수할 수 있는 만 한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3번 삼봉이 되겠는데요. 사실 삼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운한 말이에요. 이 말도 12전 만에 1등급으로 승급을 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었던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승급 이후에 입상 경험도 있습니다. 1800m에서. 그런데 그 뒤로 우리 외산마 3파전, 돌콩, 청담도끼 뉴스테드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이후로다가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좀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자기 전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3번 삼봉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봉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거랑 딱 떨어져요. 미소왕자가 이제 선행을 나선 다음에 그 최적의 전개 조건은 솔직히 삼봉이죠. 어차피 소통시대 아름다운 동이나 다이샨이란 마필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삼봉 같은 경우에는 편성적인 모습에서 최적의 선입이 가능한 만큼 이 마필의 당일 마체 상태 체크는 저 역시도 꼼꼼히 체크할 생각입니다. 네, 여기 3번 삼봉까지 복병 전력으로 두 분 인정해 주셨네요. 네,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더 능력을 발휘할 9번 문학지프. 이번에 승급전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듯하고요. 직전에 이제 출발이 매끄러워지곤 됐죠. 출발 때 부딪히고 출발하느라 초반이 좀 썩 좋지 않았던 1번 소통시대. 최근 들어 가장 약체급 편성을 만났다라는 평가입니다. 거기서 4번 다이샨이 이번에 1번 이 소통시대와 함께 가장 높은 레이팅 100일 레이팅이죠. 직전에는 9조에서 49조로 이적 이후 첫 출전이었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졸전이었다 보는데 1등급에서도 압도적인 추입을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이죠. 1800m 도전 전력도 있고 막판 한발 역습 4번 다이샷 가능해 보이네요. 자, 10경주는요. 자, 1등급 무대에서도 능력 상세 이어나갈 10번 삼성불패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 편성 중에 가장 혼전도가 극심한 레이스고요. 그야말로 절대 강자가 없는 대혼전 레이스입니다. 자, 11경주 이 적중하는 분께서 그날의 위너가 되실 겁니다. 자, 김재영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경주도 1300m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1700m에서 고전한 말이죠. 1800m에서 8번 하늘의 스타가 장거리였기 때문에 좀 고전했을 뿐이지 이제 자기의 적정한 거리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선행 경쟁이 여전하다라는 점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 되겠고요. 여기에 함께 앞선에서 응수해 줄 수 있는 말 9번 파이어볼 역시 8번 하늘의 스타의 선행에 빗대서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세력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7번 지공불패 역시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겠고 1번 새벽불꽃도 게이트 2점 살리는 선입전개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빠른 흐름 이변 조심해야 될 마지막 11경주가 되겠네요. 네, 김지영 의원께서는 그래도 단거리니까 선두권에서 전기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 8번 하늘의 스타, 9번 파이어볼, 2두를 강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백동일 의원 주목하는 마필 4두 소개해 주시죠. 8번 하늘의 스타를 높게 평가합니다. 하늘의 스타의 가장 큰 장점 자체는 원래는 선행을 못 가면 안 됐던 마필이 선두권 싸워주는 전개도 이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직전 1800 자체에서는 무리하게 코너에서 좀 무빙해서 좀 무너졌지만 저 역시도 김 의원님 의견에 동조하고 말씀드리겠고요. 후순위 7번 지공불패란 마필이 흑일이한 마력에 좀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개 자체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직전 내측 후미권에서 취입을 하면서도 직선 구간에서 탄력을 보여준 만큼 초반부 전개만 자리만 잘 잡아줘도 이번 경주 경쟁력은 충분히 갖춘 세력으로 평가하고 있고 10번마 슈퍼트릭이 휴양 공백 이후 직전 외산 마필과의 경쟁에서도 끈끈함을 보여준 만큼 충분한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외곽 12번마 농본대로도 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직전에 승급전 늘어난 거리에서 왜 직선 구간 내측으로 들어가나 좀 고민이 좀 말도 안 되는 전개를 펼쳤다 좀 평가를 했었는데 진로가 막히고 다시 한번 진로를 재설정해서 나오면서도 우승을 했던 전력입니다. 여전히 보여줄 거름이 남아 있어요. 상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성대강세 좋은 12번마 농본대로도 이변 도전 세력 같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혼전 레이스입니다. 저는 앞선에 나설 마필들보다는 막판 한발 역습갈 취입형 마필에게 관심이 가는데요. 자, 모래 민감하지만 모래 피한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 이번에 충분히 해주리라 봅니다. 최근에 착승권 아쉬움을 만회할 7번 지공불패고요. 역시 3번 스페이스타도 직선에서 한 발 올려붙이는 걸음이 매우 좋죠. 1700m 추임마에게 불리한 거리도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자, 이번에 1300m 거리인데 자, 역시 선두권 몰락시 3번 이 스페이스타가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거기에 역시 1번 새벽불꽃은 인코스 1번 게이트 2점에 내선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만큼 경주 여건이 유리해진 말로 1번 새벽불꽃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마지막 11경주는요. 강공 선행격전이 주요할 거리 내린 8번 하늘의 스타, 직선 한발 결정력 앞서 있는 7번 지공불패,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특히나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경주들 마무리가 되었고요. 풀어드린 경주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경주입니다. 2번 제주의 바람을 중심으로 3번, 7번, 1번, 10번입니다. 7경주입니다. 7번 비드타운을 중심으로 10번, 4번, 5번, 2번입니다. 9경주입니다. 9번 시티스타를 중심으로 6번, 1번, 10번, 12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9번 문학치프를 중심으로 10번, 1번, 3번, 6번입니다.
11경주입니다. 8번 하늘의 스타를 중심으로 7번, 3번, 9번, 10번입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2번 오픈 챔피언을 중심으로 8번, 6번, 3번, 9번입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1번 킹 오브 글로리를 중심으로 4번, 7번, 3번, 6번입니다. 네, 해마다 봄철 경마의 특징은 마사회에서 상당히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한다는 거죠. 이번 일요일, 날씨도 상당히 좋으리라 예보가 되어 있고요. 마주협회 장배 선물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이 경마장 나들이, 과천 경마장 나들이 보신다라면은 좋은 추억 남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3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